어떡해. 지금 좀 짜증나. 계속 떠들었는데 카메라를 안 켜고 떠들었어. 지금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여드름 압출을 갔다 왔어요. 어제 여드름 압출을 갔다 왔고 동생이 피부가 되게 좋은데 그 친구가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런 겸사겸사 이제 여드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서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상황 설명. 저는 여드름 유전자가 있는 편이고요. 일단 청소년기 때부터 여드름이 좀 심한 편이었고 그게 성인 여드름까지 이어진 케이스죠. 그 작년인가 올해 내고항에서 젠톡이라는 그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해봤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잘 생기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보통 여드름은 유전이래요. 여드름 유전인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심하면 이제 그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여드름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아빠를 닮아서 여드름이 잘 나요. 잘 나는 편이고 일단 제가 올 초에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수영을 하다 보면 이 헤어 에센스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헤어 에센스를 되게 많이 써서 다이소에서 그냥 좀 싼 헤어 에센스 사서 써야겠다 해가지고 한 2,000원짜리 헤어 에센스를 샀는데 이제 그걸 쓰고서 갑자기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따다닥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좁쌀 여드름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알로에 팩도 해보고 1일 1팩 해보고 뭐 어성초 그 에센스 그것도 써보고 별 난리를 치면서 그냥 화장품에 돈을 엄청 쓰면서 해봤는데 근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테틱 샵을 갔어요. 압출을 해주는 에스테틱 샵. 근데 이제 포인트는 면봉으로 압출을 하고 1인 원장님이 있는 에스테틱 샵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샵을 정리하시면서 지금 다른 데로 샵을 옮겨서 한 달 정도 다닌 지 됐고 지금 에스테틱 샵 2군데에서 들은 한 4달 정도 여드름 관리를 받으면서 들었던 그러한 얘기들, 홈케어 방법들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찍고 있고요.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아까 카메라를 안 돌리고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총 카테고리는 4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그냥 기본적인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두 번째 클렌징, 세 번째 기초 제품, 네 번째 메이크업.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주의사항,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것이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이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홈케어로 한번 해보고 싶다 먼저. 그러신 분들은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일단 너무 심한 여드름은 그 관리하는 때를 놓치면은 이게 화농성으로 다 번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하신 분들은 피부과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에스테틱 그런 데 가서 압출을 받거나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생활습관. 그 첫 번째 갔던 에스테틱 원장님은 되게 기본적인 약간 본질에 되게 집중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강조하던 거 물 많이 먹고 최소 2리터 물 많이 먹고 그리고 잠 잘 자고 잠은 무조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자라. 그때가 피부 회복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자고 충분한 수면에 취해라. 그리고 먹는 거 진짜 식습관 관리를 해라. 바르는 것보다
먹는 거에 영향이 훨씬 크대요. 그래서 그때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붉은 고기, 유제품, 그리고 과일을 포함해서 혈당 올리는 음식, 당류, 그리고 밀가루, 술. 진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 정말 심한 사람들한테는 채식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식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솔직히 붉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붉은 고기가 여드름에 안 좋다는 얘기를 저도 거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붉은 고기가 여드름에 왜 안 좋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챗GPT로 띄워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클렌징 관한 얘기인데, 일단 클렌징 디바이스 사용 금지. 저는 그 광고 한창 유행했거든요. 오렌지에다가 이제 비비 발라놓고 파운데이션 발라놓고 이제 그거를 손으로 세안을 했을 때랑 클렌징 기기를 이렇게 썼을 때 차이점, 뭐가 더 클렌징이 잘 되는지. 이게 훨씬 기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잘 됐어서 그때 한창 빠져서 한 2년 전인가 구매해서 한 1년 매일매일 썼었거든요. 쓰면서 오 너무 좋다 이러면서 썼었는데 여기서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 클렌징 디바이스가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하게 가서 안 쓰는 게 좋다 해서 클렌징 디바이스 사용 금지. 그리고 선크림만 발라도 무조건 2차 세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클렌징 오일에다가 젠카 퍼펙트 휩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 클렌징은 피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클렌징 밀크에다가 약산성 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때 클렌징 밀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되고 폼은 진짜 짧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세안은 3분 이내에 약간 시원한 물로 빠르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또 샤워기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샤워기 물로 씻으면 안 되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약간 시원한 물로 3분 이내에 끝내라고 하셨고, 아침에는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하기. 아침에 폼을 안 쓰면 그 피지가 제대로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건성이 아닌 이상 폼을 쓰라고 하셨고, 아침에도. 세 번째,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약에 필요하면은 효소 가루형 그런 클렌징 그런 걸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고, 샴푸 잘 헹구기. 그 압출 받으면서 관리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이거 뭐야? 솜털. 이 솜털이 되게 발달했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샴푸 같은 게 잘 안 씻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헹궈야 되나 할 정도로 여기도 잘 씻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샴푸도 그렇고 여기 그 주변에 다 잘 헹구기. 챕터 3 기초제품은 일단 스킨은 안 발라도 된대요. 안 발라도 된다가 아니라 스킨은 스킵해도 된다. 스킨에는 일단 에탄올이 주 원료잖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너무 많아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스킨은 스킵하고, 그리고 그 닥토랑 스킨패드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스킨이나 뭐 스킨패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분 세럼으로 들어갑니다. 수분 세럼을 2-3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 위에 수분 크림, 유분감이 많이 없는 수분 크림을 발라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녁에만 재생크림 한 여기 2번째 손가락 손톱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바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팩 관련해서 1일 1팩 금지. 왜냐면 수분 충전용으로 팩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리고 딱 최소 시간 15분 정도만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일 1팩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드름 피부에는 피지도 많고 유분도 많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영양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여드름한테 밥을 주는 격이라고 1일 1팩은 하지 말라. 마스크팩만 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수분 충전을 위해서 마스크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 베이스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원래 알로에팩을 하거나 어성초 이런 거를 어성초, 티트리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했다기보다는 그게 여드름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걸 썼었는데, 알로에는 일단 그게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걸 뭐라 그러지? 알러지? 알로에는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보통 알로에는 샵에서도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알로에는 패스. 그리고 어성초나 티트리는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쓰지 말고 수분 베이스로 된 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샵에서 한 2달 반 정도를 정말 꾸준히 한 2주 간격으로 가서 압출을 받았는데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상만큼 제 여드름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피지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제 본인은 막 100% 추천한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하면은 피지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의 선택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너무 안 잡히니까, 여드름이 너무 안 잡히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해가지고는 들었던 게 레티놀인데, 이게 피지 조절용으로 레티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 매우 중요한데, 이틀에 한 번 걸로 저녁에만 이제 마지막 그 기초 제품까지 다 바르고 마지막 단계에서 쌀알 크기로 이렇게 양쪽 볼 그리고 이마, 턱 이렇게 4번 바르는 거예요. 4 군데. 대신에 입가랑 눈은 제외하고 이렇게 바르고, 정말 이렇게 얇게 바르고. 근데 이게 사용을 했을 때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뭐 붉어지면 무조건 사용을 중단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레티놀을 발랐을 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피지가 뭔가 줄어든 게 조금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크림 금지. 진짜 아까도 1일 1팩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드름 피부는 지금 유분과 피지가 이미 많잖아요. 이미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이 상황에서 영양크림까지 바른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한테 쑥쑥 크라고 하면서 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크림을 일단 여드름이 잡히기 전까지는 안 바르는 게 좋고, 대신에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에는 영양크림 발라도 되냐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목에는 여드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목에는 발라도 된다라고 하셔서 목에는 바르고 있는데, 이제 그 피지선이 목까지 연결돼서 목에도 여드름이 막 나시는 분들은 그냥 여드름을 다 좀 관리가 되시면 나중에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관련해서는 일단 선크림은 무기자차 쓰래요.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는 실리콘이 있어가지고 모공을 막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운데이션 대신에 비비를 써라. 근데 이제 비비는 저희 막 옛날에 한 10년 전쯤 막 고등학생, 중학생 막 이때 한창 유행했잖아요. 근데 막 비비는 햇빛이 나니까, 획기 나니까 그 특유의 색깔 때문에 안 썼었는데, 그래서 계속 저도 한 고등학생 때부터는 파운데이션 쓰다가 10년 만에 비비를 사봤거든요. 근데 그 획기 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찾아서 획기 안 나는 이 비비를 찾았어요. 비비를 찾았는데 비싸. 진짜 이 조그만한데 이게 몇만 원씩 하거든요.
이게 15mm밖에 안 하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생각보다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햇기가 안 나. 햇기가 안 나고 정말 그냥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비비의 선입견을 깨준 친구이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파운데이션 대신에 비비 쓰니까 뭔가 확 괜찮아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추천이고 그리고 프라이머랑 파우더랑 기름종이 사용 금지. 진짜 만약에 너무너무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비비에다가 컨실러 조금까지는 그냥 해라 라고 하시긴 했는데 기름종이도 정말 여름철에 너무 힘들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까지만 쓰는데 기름종이도 최대한 쓰지 않는 걸 추천한다. 근데 파우더는 진짜 쓰지 말라. 모공을 막기 때문에 뭐 프라이머랑 파우더는 진짜 쓰지 말라. 그냥 뭐 여드름을 생기길 바라면 그냥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쓰지 말라고 하셨고 당연히 노 메이크업이 좋은데 어떻게 화장을 안 해요. 어떻게 화장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덜 자극적인 걸 사용을 하고 잘 씻어야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써놓은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압출 관리 받는 게 비싸거든요. 제가 갔던 데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8만 원에서 10만 원대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한번 갈 때마다 막 궁금했던 거 엄청 물어보고 와요. 그 관리를 받는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된 내용을 나만 알고 있기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봤고 반응이 좋으면은 또 다른 들은 얘기들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